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LIT를 쓰죠. 네, 루멘텀.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6.6%나 급등해서 168달러를 넘어섰어요.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요.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 AI하고 데이터 센터 혁신, 이 큰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회사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광학 그리고 광자 기술, 빛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분야의 핵심 기업 중 하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지금 시장이 이 루멘텀, LIT에 주목하는지, 또 어떤 기회가 있고 반대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루멘텀의 사업 본질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황, 또 시장 내 경쟁 구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루멘텀이라는 회사, 빛을 다룬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회사인가요? 자료 보니까 사업이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루멘텀의 사업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보신 자료들처럼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광통신, 영어로는 Optical Communications, 이걸 줄여서 보통 업컴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아, 업컴스, 네. 상업용 레이저. 이 두 가지군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회사의 정말 심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첫 번째, 광통신, 옵컴스 부문입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6% 정도가 여기서 나오니까요. 86%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루멘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만드냐면 광 트랜시버나 모듈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광회로 스위치, OCS라고 부르는 옵티컬 서킷 스위치,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트랜시버, 모듈, OCS. 이게 다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아, 네. 이게 사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또 5G 통신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나 효율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혹은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빛의 형태로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부품들? 맞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지역 통신망, 로컬, 도시 통신망, 밑으로, 장거리 통신망, 심지어 바다 밑에 깔리는 해저 케이블망까지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에 이 루멘텀의 광통신 기술이 필수적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품 공급사인 거죠. 그렇군요. 거의 모든 통신망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특히 최근에 AI, 인공지능하고 ML, 머신러닝이 엄청난 화두가 되면서 이 옵컴스 부문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AI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또 데이터 센터 바깥으로 끊임없이 오가야 하거든요. 네, 데이터량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의 통신 기술로는 이렇게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루멘텀이 만드는 800기가비트, 최근에는 1.6테라비트급까지 나오는 초고속 광통신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800기가 1.6테라. 속도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당신께서 보신 자료에서도 이 AI 관련 수요 급증이 루멘텀에게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축, 상업용 레이저 부문은 어떤가요? 매출 비중은 10% 정도로 작다고 하셨는데. 네, 매출 비중 자체는 옵컴스에 비하면 훨씬 작죠. 약 10%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쓰이나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웨이퍼를 아주 정밀하게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가공용 레이저가 있고요.
또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3D 센싱용 레이저도 만듭니다. 3D 센싱이라면 혹시 얼굴 인식 같은 건가요? 아, 정확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애플 아이폰의 얼굴 인식 기능, 페이스 아이디 아시죠? 네, 알죠. 거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VCSL, 이게 수직 표면 광방출 레이저라는 건데요. 이 VCSL의 주요 공급사 중 하나가 바로 루멘텀입니다. 아,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군요.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의료기기, 예를 들어 수술용 레이저나 진단 장비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또 다양한 산업용 정밀 가공 애플리케이션에도 이 레이저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 비중은 작아도 굉장히 다양한 첨단 분야에 쓰이는 기술이네요. 네. 그래서 매출 규모 자체는 작지만 이 상업용 레이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최첨단 제조 기술이나 소비자 가전제품의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루멘텀에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같이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회사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루멘텀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큰 흐름을 타고 광통신, 옵컴스 부문이 성장을 확 이끌어주고 동시에 또 다른 첨단 기술 분야인 상업용 레이저 부문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함께 회사의 기술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두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좋은 부품을 잘 만드는 것, 그것 이상으로요. 이 자료들에서 루멘텀의 진짜 경쟁력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복잡한 광자 기술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고 또 그걸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능력,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지적재산권, IP,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자 기술, 이 빛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뭔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걸 안정적인 품질로 대량 생산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딱 맞춰 공급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연구개발과 양산은 다르다. 네. 당신께서 보신 자료들이 루멘텀의 진짜 강점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아주 고도화된 광자 기술을 실제 상업적인 수요에 맞춰서 양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과 제조 역량,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지적 재산권, IP 포트폴리오, 이게 바로 루멘텀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산 능력과 IP. 네.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것 중에 MEMS라고 하죠.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이 MEMS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광학 회로 스위치, OCS 같은 제품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OCS요? 네. 이 OCS는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빠르게 전송하는 부품 그 이상입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그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학습용 GPU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연결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광회선 경로를 스위칭해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고 또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아,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은 줄이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같은 제품은 루멘텀이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정의하는데 기여하는 어떤 기술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루멘텀을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MEMS 기반 OCS, 확실히 단순한 부품 회사를 넘어서는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예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루멘텀의 실제 성적표, 즉 재무 성과와 또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와, 최근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그랬죠. 2025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21%나 늘었고 특히 순이익은 엄청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 회계연도 매출이 16억 5천만 달러, 이게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역시 순이익의 변화죠. 네, 순이익이요. 그 바로 전년도, 그러니까 2024 회계연도에는 손실이 무려 5억 4천만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5억 4천만 달러 손실? 엄청난 적자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5 회계연도에는 2,590만 달러 순이익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죠. 와, 마이너스 5.4억 달러에서 플러스 2,590만 달러로 정말 극적이네요. 주당 순이익, EPS도 그럼 엄청나게 개선됐겠네요. 당연하죠. EPS 역시 마이너스 8.12달러에서 플러스 0.38달러로 개선됐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변화죠. 마이너스 8달러에서 거의 0.4달러 가까이 대단한 변화입니다. 자, 이 자료들에서는 이 극적인 실적 개선의 원인을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역시 앞서 계속 나왔던 그 AI 열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신께서 보신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 재무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결정적인 동력으로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모델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처리하고 전송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루멘텀이 만드는 고성능 광통신 부품, 특히 800지급 이상의 고속 트랜시버나 OCS 같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가 폭발했다. 그렇죠.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루멘텀의 수주량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루멘텀이 공급하면서 실적이 확 좋아졌다, 이 얘기군요.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JP모건 체이스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185달러까지 대폭 올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데 반면에 바클레이즈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특히 바클레이즈가 좀 신중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월가의 시각이 딱 갈리는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보신 자료에 따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루멘텀이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핵심 공급 업체다. 그리고 앞으로 상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5달러에서 185달러로 크게 올린 겁니다. 이게 최근 주가 급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네, JP모건은 아주 낙관적이네요. 반면에 바클레이즈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쪽도 물론 AI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아,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됐다. 그렇죠. 뭐랄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만약에 실제 실적이 그 엄청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 즉 오버웨이트에서 중립, 이퀄 웨이트로 한 단계 낮춘 겁니다. 그렇군요.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인데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얼마나 녹아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신께서는 이런 상반된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신께서 루멘텀을 검토하실 때 이 상반된 시각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높은 성장 잠재력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높은 기대치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의미죠. 성장성과 변동성 둘 다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단순히 장밋빛 성장 전망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전망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
네,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루멘텀이 속해 있는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루멘텀의 시장 내 위치 자체는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전 세계 광모듈 시장에서 2위 사업자라고 하고 또 향후 3년간 연평균 20% 수준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미국 통신산업 전체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8.5% 정도인데 이걸 훨씬 웃도는 수치잖아요. 네, 상당히 높은 성장률 전망이죠. 이렇게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기회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시장에서의 입지는 상당히 탄탄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보신 자료들이 제시하는 주요 기회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첫째는 뭐니 해도 앞서 계속 강조했던 AI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역시 AI군요. 네, AI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컴퓨팅 파워와 더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루멘텀의 주력 제품인 800G, 1.6T,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더 빠른 속도의 고속 광통식 모듈이나 스위치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시킬 겁니다. AI 혁신이 멈추지 않는 한 루멘텀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성장 동력. 둘째는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시장 선도 능력입니다. 루멘텀은 이런 기술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아, 신제품 개발도 활발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 자료에도 언급된 AI 데이터 센터 전용 R64, 광회로 스위치, OCS 플랫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력 효율성이나 시스템 확장성 요구에 딱 맞게 최적화될 솔루션이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주면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 또 수익성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64, OCS 플랫폼. 에너지 효율과 확장성.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셋째 기회 요인으로는 5G 네트워크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망 구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계속 깔고 있죠. 이것 역시 루멘텀의 통신 부문 제품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AI, 신제품, 그리고 5G 이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몇 년간 높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AI, 신제품, 5G, 확실히 성장 기회는 뚜렷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밝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런 기회 이면에 루멘텀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도전 과제나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께서 보신 자료들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회만큼이나 이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네, 이 광통신 부품 시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대표적인 경쟁사로 코히런트라는 회사가 있죠. 예전에는 투식스라는 이름이었는데 합병하면서 코히런트가 됐고요. 또 피니사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 역시 상당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강자들이거든요. 코히런트, 피니사,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루멘텀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고요. 동시에 또 경쟁사들과의 가격 경쟁 압박에도 계속 대응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칫 기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아니면 가격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 경쟁과 가격 경쟁 둘 다 잡아야 하는군요.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고객 집중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루멘텀은 애플 같은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아, 애플 의존도 문제.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고객사를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정말 초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전히 몇몇 큰 고객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 핵심 고객사들 중 단 한 곳이라도 자체적으로 칩 개발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공급망 전력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혹은 투자 규모를 예상보다 줄인다거나 하면 누멘텀의 실적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주시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 고객사 동향을 잘 살펴야겠네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누멘텀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던 사례처럼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거나 하면 루멘텀의 매출이나 공급망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각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루멘텀의 사업 환경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자료들은 중요한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 고객 집중,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실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이제까지 루멘텀의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황, 시장 환경,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의 자료들이 루멘텀 홀딩스에 대해 제시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림 혹은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 회사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신께서 살펴보신 자료들은 루멘텀 홀딩스를 이렇게 조명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개화와 그로 인한 데이터 폭증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정확히 올라탄 핵심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AI 시대의 핵심 기술 기업. 네, 광자 기술이라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시장에서 이미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여준 그 극적인 재무 턴어라운드는 AI 관련 수요 증가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으로 증명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2025년 말까지 분기 매출 5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의 AI 시장 성장에 대한 회사의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 5억 달러 목표. 자신감이 상당하네요. 네. 따라서 루멘텀을 바라보는 핵심 관점은 뭐랄까 AI 혁명이 촉발할 데이터 인프라 확장의 미래에 대한 투자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여러 가지 잡음들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루멘텀이 차세대 디지털 사회의 근간이 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라.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위험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AI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을 가능성, 또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그리고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마지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변동성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험 요인도 계속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루멘텀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앞으로 회사가 발표하는 신제품 개발 로드맵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 캐파 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즉 마진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로드맵, 생산 능력, 수익성 추이, 구체적인 모니터링 포인트네요. 네.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루멘텀이 그리는 장기 성장 스토리가 정말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자, 오늘 루멘텀 홀딩스 LITE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루멘텀의 성장은 현재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요, 이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 개발 전략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혹은 데이터 전송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대체 기술, 예를 들어 무선 광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인터커넥트 기술 같은 것들이 갑자기 부상한다면 루멘텀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룬 이 자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너머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는 것도 당신께서 루멘텀이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미래 기술 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